다음 중 경흉부 심초음파로 진단이 어려워 경직도 심초음파를 이용해야 하는 질환은 답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4번입니다. 저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에 스트롬보스 있는 거 심방세동에서 저건 무조건 경직도 심초음파 해야 되거든요. 뭐 답은 뭐 무조건 4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도 경직도 심초음파를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4번이 답이고 4번이 없다면 3번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아까 그걸 생각하시면 이게 제가 임종평에 한 번, 그리고 국시에 한 번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임종평 문제입니다. 23세 남자가 숨쉬기 어려워서 왔고요. 가슴 청진에서 수축기 잡음이 왼쪽 아래 가슴뼈 부위에서 들렸대요. 이게 T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TR을 가지고 폐동맥 수축기 혈압을 구하려고 한다. TR 벨로시티가 거기 4라고 써줬네요. 4m per sec. 4 곱하기 V 제곱을 하면 64입니다. 거기다가 뭘 더하라 그랬죠? 우심방의 압력을 더하라 그랬죠. 제가. 근데 지금 우심방의 압력을 20으로 잡았네요. 굉장히 높게 잡았네요. 이거는 아마 우심방의 압력이 높은 증상을 아마 준 것 같아요. 직접 쟀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동맥 수축기 혈압은요. 4 곱하기 TR 벨로시티의 제곱 더하기 RA 프레셔입니다. 4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0은 4번, 84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폐동맥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자, 부정맥. 부정맥 약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1A의 프로카이나마이드. 1에서는 시험에 나온 게 1A밖에 없네요. 1A 프로카이나마이드. 클래스 2가 베타블로커. 클래스 3에서 아미오다론하고 이브틸라이드. 클래스 4의 넌 DHP CCB라고 하는 베라파밀 딜티아젠. 기타의 디곡신 아데노신. 이렇게 있습니다. 클래스 2랑 클래스 4는 어쨌든 심장에 작용하는 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베라파민 들티아젬은 거의 베타블로커랑 비슷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에서는. 자, 그래서 부정맥 문제를 푸는데요. 일단 빠르느냐 느리느냐를 봐서 느린 애야. 그러면 P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P가 있는지 없는지. P가 있다면 QRS와의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 느리게 뛰어. 그럼 봅니다. 근데 P가 있어요. P가 있고 P랑 QRS 사이도 좋아요. 다만 그냥 P가 느리게 뛰는 것 뿐이에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중간에 P가 아예 안 나타나요. 사이너스 어레스트. 자, 세컨디그리 에비블록 모비츠 타입 1, 2입니다. 얘는 기억이 나시죠? PQRS, PQRS, PQRS 전도가 되다가 P가 나오고 QRS가 안 나오는 거죠. P만 나오고 QRS가 안 나오는 거. 한 번씩. 전도가 되다가 마지막에 한번 P가 나오고 QRS가 안 나오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P 나오고 QRS 나오고 P 나오고 QRS 나오고 P 나오고 QRS 나오고 P 나오고 뭐가 안 나오죠. 이렇게 전도가 되다가 한 번씩 빠지는 걸 세컨드 디그리 AV 블럭이라고 해요. 그럼 모비츠 타입 1하고 2는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이 PR 간격이 점점 길어지다가 빠지는 걸 타입 1, PR 간격이 일정하다가 빠지는 걸 타입 2 이렇게 부릅니다. 타입 1까지는 관찰 고르시면 되고요. 타입 2부터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플리트를 꼭 보셔야 되고요. 컴플리트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컴플리트는 앞에 이 세컨디글이랑 다르게 QRS 간격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P랑 아무 상관없이 지 혼자 뛰기 때문에 그냥 혼자 알아서 뛰어요. 느리게. 그래서 딱 심전도를 봤는데 QRS가 되게 느린데 레귤라해. 그러면 그냥 사이너스 브라디카디하거나 이렇게 앞에서 보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하거나 그냥 이렇게 느리게 레귤라하게 뛰는 게 사이너스 브라디카디하거나 아니면 컴플리트 에비블럭 이런 거예요. 근데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인지 컴플리트 에비블럭인지 쉽게 알 수 있죠. P랑 QRS 간의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QRS가 엄청 느리게 레귤라한데 P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컴플리트입니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거 찾기가 더 어려워요.
컴플리트 AV 블럭. 그 다음에 ATR 피브릴레이션이 원래 QRS가 막 불규칙하게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컴플리트 AV 블럭이 있으면 당연히 QRS는 아주 느리게 레귤러하게 나옵니다. ATM의 모든 신호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APB인지 뭔지 알지를 못해요, 얘는. 그냥 지가 혼자 느리게 뛰는 거지. 자, 65세 여자가 간헐적인 어지러움으로 왔다.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이다. 안 뛰는 거네요, 그냥. 5번. 동휴지. 어떤 약을 먹었더니 하트레이트가 느려졌다. 어떤 약을 먹으면 하트레이트가 느려지겠니? 3번. 베타 차단제. 당연한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60세 남자가 가끔씩 발생하는 어지러움 때문에 병원에 왔다. 20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어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근데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느리다. 이게 하트레이트가 안 좋아졌는데 느린 걸 아나요? 보면 그냥 느린 걸 알긴 해야 되는데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 몇 회나 될까요, 이거? 요 QRS 간격을 보면 돼요. 그래서 300, 150, 175, 60, 50, 뭐 50은커녕 훨씬 안 되네요. 이 굵은 선이 몇 칸인가 보시면 되고요. 한 칸 갈 때마다 300 나누기 1, 300 나누기 2, 300 나누기 3, 나누기 4, 나누기 5, 나누기 6, 나누기 7, 나누기 8 정도, 300 나누기 8 정도? 그래서 이 환자는 한 40회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청 느리단 거는 그냥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2번 베타 차단제 중단.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52세 남자가 왔다. 특별한 거 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심장이 안 뛰면서 실신을 한다. 치료는 당연히 5번이죠. 심장이 안 뛰어서 실신하면 페이스메이커. 60세 남자가 어지럼과 실신 때문에 왔다. 2주 전부터 7, 8차례 증상이 있었고 심전도가 다음과 같다. 적절한 검사는 검사를 굳이 물어보면 2번입니다. 24시간 심전도를 해서 진짜로 이 사이너스 어레스트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몇 초나 나타나는지, 실신할 때마다 이게 진짜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24시간 심전도. 자, 진단이 뭐니? 아래 거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위에 거 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별로긴 한데 이거 컴플리트 에비 블럭입니다. 컴플리트 에비 블럭의 특징이 QRS 간격이 느리다. 오늘 더 마지막 4시간을 또 열심히 해보시지요. 자, 심근질환입니다. 심근질환에서 DCMP, HCMP 뭐 일단 두 가지인데 DCMP는 크게 물어볼 게 없어요. 이게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심부전이거든요. 심장이 커지고 잘 안 뛰는 거예요. 심부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이 카디오마이오패시라는 말 자체가 심장 근육 자체에 생기는 병을 얘기한다는 점만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 마이오카다 인팍션 때문에도 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 판막 질환 때문에도 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심부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심장 근육 말고 다른 부분의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건 다 빼고 근육 자체의 문제로 생기는 걸 우리가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한다는 것 뿐이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부전입니다. 원인이 있는 경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원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근데 심부전이야. 그럼 뭐 심초음파를 해봤어. 어떤 심부전이야. 뭐 환자분 심부전이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심부전이 왔냐고. 뭐 혈압이 되게 오래됐는데 뭐 치료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에 심근경색을 앓았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심부전이 생기진 않으니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릭 카디오마이오패시, 뭐 사이로톡시코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HCMP고요. HCMP는 유전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유전적인 거고 관심이 있는 건 심실 중격이 주로 두꺼워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HCMP라는 병은 심실 중격만 두꺼워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두꺼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것들이 주로 이 심실 중격이 두꺼워지는 HCMP라서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이따가 뭐 그림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LV 아웃플로우 트랙의 obstruction이거든요. 좌심실 유출로의 협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증상이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아ortic 스테노시스랑 되게 비슷하죠. 아ortic 스테노시스는 그냥 아ortic 밸브가 좁아진 거고 HCMP 같으면 아ortic 밸브보다 약간 아래쪽 이 LV에서 아오타로 나가는 길, 아ortic 밸브로 나가는 길 그쪽이 좁아진 거일 뿐이지 어쨌든 LV에서 아오타로 나가는 게 막히는 거는 비슷해요. 증상도 비슷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하다가 실신해요 뭐 이런 거 줬을 때 어떤 거 의심할래 그러면 뭐 AS, HCMP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두 개가 비슷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급사하는 병이고요. 가족력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septum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그림에서 보듯이 LV에서 아오타로 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된다. 이완기엔 상관이 없지만 수축을 하면서 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 좁아진 곳에서 플로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시스톨릭 때 마이트랄 밸브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그런 시스톨릭 안테리어 모션이라는 게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하는데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뭐 큰 관심 없습니다. 사실. 엠모드 자체가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한테 근데 HCMP라는 병을 주고 싶단 말이죠. 근데 심전도 심초음파는 잘 안 줘요. 그럼 결국 두 가지로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는 병력이랑 진찰 소견, 하나가 심전도. 심전도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심한 LVH를 주는데 일반적인 LVH랑 생긴 모양이 좀 달라요. HCMP 심전도는 좀 다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문제 나오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HCMP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스탠딩이나 뭐 발살과 마니버 하면서 뭐뭐가 커지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로 이제 HCMP를 의심을 하게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초음파 같은 걸 주지는 않아요. 자, HCMP입니다. 치료, 약물 치료, 베타 차단제, 베라파밀, 딜티아제, 디소피라마이드.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이거를 그렇게 물어보신 적은 별로 없는데 증상을 좋게 해주는 치료고요. 말 그대로 수축을 너무 많이 하면, 세게 하면, 급하게 하면 나가는 길이 금방 막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수축하면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게 좀 늦어집니다.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해주는 약들을 많이 쓰고요. 프리로드, 애프트로드를 줄여주면 이게 뭐뭐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obstruction이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프리로드, 애프트로드를 줄여주는 약은 다 피해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약이 이거밖에 없어요. 주요 사망 원인은 역시 서든 카디악 데스예요.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면 ICD를 넣어줘야 되고요. 급사 예방은 항상 ICD예요. 급사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언젠가요? 가족력이 있거나 너무 두꺼운 경우,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다 안 되면 나중에 뭐 수술을 하거나 septal 마이액토미, 그러니까 아예 잘라내는 거죠. 아니면 알코올 septal 아블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시험에 거기까지 나오긴 너무 갈 길이 멀어요. 거기까지 나오긴 힘들어요.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시고요.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십몇 년 전, 11년, 12년,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2009년인가부터 강의를 제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것이 국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내 안 나오다가 10년 만에 한 번 나왔거든요. 2019년인가에 한 번. 2019년 1월에 나왔을 거예요. 또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자주 나옵니다. 안 나오던 병이 나오면 자주 나와요. 그때부터. 그래서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라는 병이 있고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희한한 놈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뭐 호르몬, 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심장 근육에 손상이 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요? 뭐 정신적인 거는 말 그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국시에 나왔던 거는 뭐 가족 중에 누가 죽었나 그럴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주로 뭐 수술이라던가 큰 트라우마라던가 이런 거를 주고 갑자기 난데없이 심장에 어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심장 근육이 막 깨져 나가요. 그러면서 카디악 엔자임이 오르고 ST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심혈관 조영술에서 유의한 협착이 없다. 당연하죠. 혈관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리 안지오, 렁스캔, 체스트 CT, 운동부하 심전도, BMP. 일단 확실히 아닌 애들이 8번 이런 건 별 의미 없고요. 7번은 더 아니죠. 와, 7번은 진짜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6번 안 끌리는데 5번 말도 안 되고요. 4번도 굳이 2번 말도 안 되고요. 이게 답이 3번이에요. 3번. 카디악 엔자임인 트로포닌 T를 답으로 했더라고요. 그럼 페리카다이티스 때 트로포닌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굳이 왜? 글쎄, 굳이 왜? ST가 올라가서? 혹시 MI일까봐? 정확하게 왜 3번을 답으로 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제낸 사람의 의도를 모르겠는데, 페리카다이티스 때 카디악 엔자임이 올라가진 않아요. 카디악 엔자임이 올라가는 건 마이오카다이티스나 아니면은 뭐 MI 뭐 이럴 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이 케이스가 마이오카다이티스냐? 그렇진 않거든요. 마이오카다이티스 케이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분명히 페리카다이티스 케이스예요. ST가 올랐고, 뭐, 검사를 뭐, 응급실에서 내긴 할 것 같아요. 뭐, ST도 올랐고, 뭐, 마이오카다이티스나 뭐, MI일 수도 있고, 뭐, 굳이 그냥 감별하기 위해서 낼 것 같긴 한데, 페리카다이티스를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3번을 답이 문제 굳이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페리카다이티스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물어보면, 심전도, 심초음파, 체스트 엑스레이, 그냥 이걸 고른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그걸 우선적으로 고른다라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67세 여자가 3개월 전부터 걸을 때 숨이 차다며 병원에 왔다. 120에 68. 가슴 청진에서 빠른 심음과 3심음이 들렸다. 심부전. 크래크를 들렸다. 심부전. 오목 부종이 보였다. 심부전. 그냥 심부전인데요? 이 환자는? 심부전. LBBB. 심부전. 두 가지 고르시오. 아, 이건 주관식으로도 맞추겠다. 심초음파랑 BMP. 4번, 8번. 심부전 검사 4번, 8번. 67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숨이 차다며 병원에 왔다. 92에 62. 가슴 청진에서 심음이 희미하게 들리고, 아, 이거 물 찬 건데? 오목 부종은 없었다. 액선 사진과 심전도가 다른 거다. 이거 페리카다 이퓨전이에요. 이미 우리가 희미하게 들렸다는 거에서 알 수 있어요. 심전도는 V1을 보면 일렉트리컬 얼터넌스라는 거예요.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아까 탐포 때 나왔던 거. 페리카디아 이퓨전에 의한 탐폰이 의심이 됩니다. 4번 심장 초음파. 하나 고르니까 고민이 없네. 심초음파에서 물 찬 거 보고 물 뽑으면 되지. 77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왔다. 1개월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 청진에서 심음은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AP. 정강뼈와 모목 부종은 없어요. 오케이. 심전도 보고 확인만 하시면 돼요. QRS 간격이 중간에 보면 확실히 제멋대로니까 ATR 피블레이션 이게 맞아요. 오케이. AP. 자, ATR 피블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차분하게 푸시면 돼요. 77세 여자예요. 나이가 많아요. 혈압약 당뇨도 있고요. 안티코아굴레이션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당뇨도 있고. 안티코아굴레이션 뭘로 한다고요? 와파린이나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5번 리바록사반. 이거 써야 돼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5번 쓰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가 빠르다면 레이트 컨트롤을 해야죠. 웨이트가 132회예요. 그러니까 웨이트 컨트롤 하지. 신부전이 있나 없나 봤는데 호흡음 정상이고 오목 부종 없대요. 신부전 증상 없으면 그냥 뭐 베타블로커, 베라파밀, 릴티아젠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8번. 5번, 8번. 이해되시죠? 이거는 제가 맨날 나온다고 진짜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한 그 신방세동 문제입니다. 5번, 8번. 좋은 문제예요, 진짜. 53세 여자가 마지막 문제네요. 2개월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복용하는 약물은 없다.
얘기했는데 이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은 이거 VPC거든요, 되게. 특별한 거 없다, 다 없다. 자, 볼까요? VPC인데요. VPC가 이게 바이제민이라 그래서 정상 하나, VPC 하나, 정상 하나, VPC 하나, 정상 하나, VPC 하나. 엄청 심하긴 하네요, VPC가. 증상이 심하대요. 치료 좀 해달래요. 그럼 베타블로커 고르면 됩니다. 증상 없으면 관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베타블로커 8번입니다. 보시면 카디오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전공이 카디오라서 그런지 카디오가 좀 다른 것보다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 그냥 페이스메이커 이거 틀리겠어? 설마? 보시면 공부한 거에서 대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틀릴 리가 없지.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 이런 것도 그렇고 MI도 그렇고 다이섹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 내가 공부한 거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온 건가라는 것만 잘 찾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침착하게 푸시면 카디오를 다른 분과보다 더 잘 풀 수 있어요.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한두 문제 정도 이상한 게 있지만 그 정도 틀려도 돼요. 한 두 개쯤 틀려도 되지.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한 40개 중에서 두 개 틀리는 거 뭐 어때요? 그래도 95점인데. 카디오 열심히 하시고요. 부탁인데 8월 달에 임종평 시험 아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3주 동안 저랑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진짜 얼굴을 직접 봤으면 좋겠네요. 11월 말쯤에 마무리 강의라는 게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딱 3일 하는데 3일 동안 한 번 더 합니다. 내과 총정리라는 걸 하는데 뭐 새로운 거 하나요? 뭐 6일 하던 걸 3일로 줄였는데 새로운 걸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지금 하던 거를 오히려 더 줄여서 해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이런 것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라고 3일 동안 정리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올해 8월 달에 보신 인종평 그 문제를 풀어드리긴 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가 나중에 있기는 해요. 시험 잘 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뵙고요. 건강하세요.